집에 가서 사진 인증해. 그러면 책 먼저 네? 책 오늘 안 왔을 거예요. 왔을 거야. 자, 봅시다. 32페이지. 재원이는 앞에 그 보충해야 돼. 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항등식이라는 걸 공부를 했고, 오늘은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항등식이라는 것과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을 어떻게 한번 연계를 시켜볼까 라는 것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항등식이라는 것과 다항식의 나눗셈을 어떻게 연결 지어볼까. 그래서 제목 자체도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공부를 해보면, 자, 항등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었습니까? 얘는 그쵸?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어떤 표현이 주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아니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그죠? 그러면 쌤이 민준아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니? 항등식에서는 뭐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해를 구하는 게 그렇죠. 해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왜? 해는 항상 뭐일 거니까, 모든 실수일 거니까, 항상 성립하니까. 그러면은 해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뭘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 미정 계수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미정 계수, 자, 항등식에서는 해를 구하는 것이, x값을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가 0이다 라는 것도 이것도 항등식이죠. 그죠? 그랬을 때 여기 써진 요 x라는 친구가 어떤 값이 들어가도 항상 이 등식은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해가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해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해는 모든 실수가 될 거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구하지 않고 뭘 할 거라고 그랬냐면,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항등식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 항등식을 되게 하는 값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다? 유식한 말로 미정계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미정계수. 됐니? 자, 그래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 그 미정계수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미정계수 법이라고 해서 배웠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가 있었니? 첫 번째가 수치 계수 비교법, 계수 비교법이라는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걸 했었는데, 자, 이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은 뭘 이용해서 하는 거다?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그치? 그래서 계수 비교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질?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을 거다라는 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을 똑같은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두 개의 계수를 비교해 보자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뭘 이용해서? 얘는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의 그게 뭐야? 정의죠. 항등식의 정의 뭐예요?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임의의 숫자를 대입해서, 내가 계산하기 편한 숫자를 대입해서 뭐하자? 연립해서 미정계수를 구하자 라는 게 수치 대입법이다 라고 해서 요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문제 풀어보고 저번 시간에. 그치?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배우는 거, 새롭게 배우는 거 보시면, 자, 나눗셈에서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해보면, 나눗셈을 했을 때 그 나누었을 때의 결과를 가지고 항등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눗셈에서 나오는 항등식이 존재를 할 텐데, 그 항등식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많이 봤었던 검산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A를 B로 나눴을 때 B 곱하기 모 C 생기고 더하기 뭐 나머지를 해주면, 얘는 나눗셈을 했을 때 요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겠죠. 어떤 식을 나눴을 때.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검산식이라고 하죠? 검산식도 근데 무슨 식이다? 항등식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오늘 뭐 배운다고 그랬어요? 방정식하고 아니, 이건 배울 거야. 오늘 뭐 배운다고 그랬어? 나머지 정리 배울 거예요. 오늘 나머지 정리, 다음 단원에서 나머지 정리 배울 건데 나머지 정리를 배울 때 요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됐니?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형태로 한번 써보면 x 4제곱 플러스 자 그 식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문제에서 그 개념원리에 나와 있는 식을 잠깐 써보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을 뭘로 나눴다고 되어 있냐면 거기 설명 보세요. 설명. 그거. 자, 걔를 뭘로 나눴다고 그랬냐면 나눈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다라고 나눴대요. 그랬더니 몫이 뭐가 생기냐 봤더니 x제곱 플러스 x라는 몫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2x 플러스 1까지다 라고 써줬을 때 자, 여기에 써진 요 식을 내가 문자로 좀 정리를 해보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 식을 fx라고 하고 fx를 쌤이 요걸 뭐라 그래? 나누는 식이죠. 나누는 식. 그래서 얘를 gx라는 걸로 나눴더니 x에 관한 식으로 나눴더니 자, 뭐가 생겨요? 몫이 생기죠? 자, 몫을 우리는 q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qx가 생기고요. 더하기 나머지가 뭐가 생기더라? rx라고 생기더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요렇게. 이 x를 붙여준 이유는 얘네들이 다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써준 거예요. 됐죠? 그럼 얘가 fx, 얘가 gx, 얘가 qx, 얘가 rx다 라는 겁니다. 아니, 그랬을 때 여기 써진 요 식이 항상 무슨 식일 거다? 그거는 방정식. 항등식일 거다 라는 거예요. 항등식일 거다. 됐습니까? 검산식이. 맞죠? 여기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여기에 1을 집어넣어도 2를 집어넣어도 3을 집어넣어도 4를 집어넣건 5를 집어넣건 요 식은 항상 어떻게 되겠어요? 성립하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필수 예제 5번을 좀 보시게 되면 자, 필수 예제 5번. 자, 필수 예제 5번을 보시게 되면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습니다. 5번에 1번 보자. 자, 필수 예제 5-1번을 보시면 자,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요식 3차식이 있을 때 자, 이 3차식을 뭘로 나눴을 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b의 값을 구해봐라 라는 거지. 자, 그럼 잘 봐. 얘를 x제곱 그 다음에 뭘로 나눴대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곱하기 자, 몫은 뭔지 모르니까 qx 이렇게 적어주고 나머지가 얼마가 되도록 2x 플러스 1이 되도록 하는 잘 봐. 구조 잘 봐. 다항식 개를 3차식을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얘가 되도록 하는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성립하는 A값, B값을 구하세요 라는 거죠. 자, A, B는 뭐예요? A, B는 뭐예요? 미정계수죠. 미정계수가 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등식이 되도록 하는, 그렇죠. 성립하도록 하는 무슨 값? 어떤 값. 되니? 그럼 여기서는 어떤 거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x에 대한 항등식인 거잖아. 그럼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항상 성립하게끔 a와 b를 만드셔라 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은 어떤 걸 이용하자? 미정계수법을 이용하자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이죠. 그죠? 자, 근데 어떤 문제는 계수비교법을 쓰고 어떤 문제는 수치대입법을 써야 된다라고 딱히 정해진 건 없어. 무조건 이 문제는 수치대입해야 되고 이 문제는 계수비교해야 된다 그런 건 없다고 그랬죠, 제가. 됐니? 근데 얘는 딱 봤을 때 봐봐.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미정계수법 둘 중에 하나 쓸 거야. 근데 여기를 살짝 봐봐요.
요걸 봤더니요 지금 요 식이요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로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요. 그죠? 그러면 자 이걸 곱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응? 그럼 봐봐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여기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면 0이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x가 1을 집어넣으면 0 곱하기 얘니까 통째로 0이죠. 그치? 네. 2를 집어넣으면 얘 곱하기 0 곱하기 qx니까 통째로 0이죠. 한번 잘 보세요. 미정계수 몇 개? 2개죠. 근데 수치 대입하면 뭘로 풀어야 되냐면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했어. 그럼 연립 방정식으로 풀려면 문자가 2개면 식이 몇 개 필요해? 2개. 2개 필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x자리에 첫 번째 1을 대입한 식과 두 번째 x자리에 2를 대입한 식을 쓰겠다라는 거지. 됐니? 그럼 우리는 무슨 대입법을 쓰는 거예요? 지금 수치 대입법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보면 자 좌변에다 1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싹 다 뭐가 돼요? 없어져요. 0이죠? 그죠? 없어지죠? 그럼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2. 3만 남을 겁니다. x에 1을 들어가니까.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2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2. 8 플러스 2a 플러스 b가 얼마? 2 집어넣으면 5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자, 이 두 개의 식을 정리해 보면 자, 얘는 a 플러스 b가 얼마?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얼마? 마이너스 3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거 두 개를 뭐 해주자? 네. 우리가 연립만 해주시면 그렇죠. 연립만 해주셔서 뭐 빼든 더하든 곱하든 아니 곱하는 건 좀 아니구나. 대입하든 그지? 그런 식으로 연립을 해주시면 A값 B값을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가 있더라 라는 겁니다. 따라서 계산하시면 얼마? A가 5 뭐야? 마이너스 5가네. 계산 여러분들 해보세요. B는 7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 아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나눗셈에서도 항등식을 풀듯이 계산해 줄 수가 있네 라는 걸 공부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하나 더 해볼게요. 5-2번 보세요. 5-2번을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자 문제의식이 이렇게 써져 있네요. 자 얘를 검산식 형태로 써보자.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자 어떻게 써진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자 그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나머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죠. 그렇죠? 되었습니까? 자 그랬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자 얘들아. 얘를 푸는데 얘가 자 여기서처럼 수치 대입법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요렇게 안 쪼개지더라 라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 그죠? 얘는. 그리고 잘 보세요. 이 식이 0이 나오게 만약에 0이라고 하는데 이 식이 0이 나오게 하는 값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아 그러면 얘는 수치 대입법으로 풀기가 더 애매한 식이 되는 거예요. 대입할 숫자가 없는 거야 마땅히. 알겠어요? 그래서 뭘 할 거다? 계수 비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수 비교를 할 건데 계수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자, 잘 보세요. 몇 차니? 3차죠? 몇 차니? 2차. 2차죠? 몇 차야? 1차 돼야겠죠. 그죠? 그래서
쌤이 거기 나와 있는 몫을요 할 건데 잘 봐. 얘를 식을 이렇게 변형하겠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기존에 원래 있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게 있고요. 잘 봐. qx죠. 자, 최고치 항의 계수 얼마? 1이죠. 그러면 여기 써지는 qx도 x 써줘야겠죠. 그래야지만 이거 곱해서 x 세제곱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나머지 그냥 숫자 모르니까 c까지만 써보자. 됐니? 자, 그러고 나서 얘 뭐하자? 전개하자는 거죠. 전개하시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c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 제곱 더하기 요거 하시면 cx 더하기 x 더하기 c 이렇게까지 써지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정리하시면 얘는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묶으시면 c 플러스 1 x 제곱 더하기 여기는 c 플러스 1 x 더하기 c까지 써진다.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 식이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라는 원래 이 식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 식과 이 식이 좌변과 우변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자? 얘를 계수 비교하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써진 2라는 숫자와 여기 써진 c라는 숫자가 동일한 숫자니까 c는 뭐예요? 2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럼 잘 봐. a도 자 a 비교해보자. a에 있는 위치가 어디야? 여기죠? 그죠? 그 다음에 b에 있는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죠? 근데 동일하게 여기도 얼마? c 플러스 1이고 여기도 얼마? c 플러스 1이죠? 그죠? 그럼 a랑 b랑 어떤 거야? 서로 같은 거네. 뭘로? c 플러스 1로. 됐습니까? 따라서 답이 얼마? 3. 둘 다 3일 거다. 됐습니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됐죠? 정리하세요. 그래서 거기 밑에 키포인트를 보시면 방등식을 세워서 나누는 다항식이 밑줄. 자, 밑에 나누는 다항식이 인수분해가 되면 얘처럼 인수분해가 되면 어떤 게 편하다? 수치 대입법이 편할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뭐가 편할 거다? 계수 비교법이 편할 거다. 됐습니까? 그리고 위에 있는 그 박스에 있는 것 중에 수치 대입법 인수분해 된다라고 써져 있죠. 그 수치 대입법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써주세요. 나머지 정리해서 그 첫 번째 경우를 이용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정리하시고요. 정리하시고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5페이지 보세요. 자, 뭐라고 써져 있나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고 되어 있죠. 오늘 배우는 게 고등학생으로 치면 여러분들 뭐 선행할 때 당연히 중요하지만 오늘 배우는 게 고등학생으로 치면 중간고사에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정리라는 게. 그래서 나머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요. 첫 번째, 왜 배울까를 생각해보자. 목적이 있겠지. 그냥 어설프게 배우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치?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이유는 말 그대로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필요하신 거는 필기하세요. 이따가. 자,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이유는 나머지를 구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근데
나머지가 숫자일 수도 있고 식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1차식으로 나누면 무조건 나머지는 뭐가 돼야 돼요? 상수항이 돼야 되지. 차수가 낮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2차식으로 나누는 식이 2차식이면 차수가 낮은 게 1차식이랑 또 뭐가 있어요? 상수항이 있죠. 2차보다 낮은 차수가. 그치? 그럼 상수항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됐니? 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머지. 자, 그럼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목적이 나머지를 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나머지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 나눠볼 거니? 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직접 나누는 게 아니라 얘는 바로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자, 나머지 정리는 그래서 항등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단원 아니고 중단원명이 뭐예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죠. 그죠? 그 이유가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직접 나누지 않고도 우리가 나머지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성질부터, 자, 나머지 정리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나머지 정리의 뜻, 정의가 뭐냐면 어떤 fx라는 다항식을 내가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이 생길 거고요. 나머지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까지. 됐나요? 이 식은 그리고 이름이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자, 쌤이 한글로 얘기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fx를 x-알파로 나눴을 때 몫이 qx가 생기고 나머지가 r이라는 게 생길 거야. 자, 내가 궁금한 게 뭐라고요? r이죠? 나머지죠? 얘만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나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r이라는 것은 f 알파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이 되기 때문에 우변에는 나머지만 남을 거고 여기는 알파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이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거기 보세요, 책. 1번 보세요. 박스에. 박스 1번 봐봐. 다항식 fx를 1차식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라지 r이라 하면 r은 f 알파와 같다. 이 식을 써놔라. 위에다가. 요 식에서 나오는 거죠. 요 식에서 내가 x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나머지가 남고 여기는 f 알파가 남기 때문에 나머지는 얘일 거다라는 식이 도출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써진 요 알파라는 친구는 어떤 친구가 되는 거냐? 바로 나누는 식을 뭘로 만드는?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더라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잘 보세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나머지를 구할 때 나는 어떤 걸 쓴다고 그랬어?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쓴다고 그랬지? 근데 미정계수법이 몇 가지 종류가 있니? 두 개가 있죠? 수치 대입과 계수 비교. 자, 얘를 풀 때 뭐 쓰는 거예요? 수치 대입 쓴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정의였다면 뭐 꼭 재수가 이렇게 나오리라는 법은 없죠. 이렇게도 주어질 수가 있는데 똑같이 fx라는 걸 나누는데 이번에는 ax 빼기 b라고 이렇게 재수가 주어진다면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가 생기겠죠? 그죠? 그때 우리는 나머지만 구해보면 f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a분의 b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a분의 b를 집어넣으면 요 값이 뭐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0이 나오겠죠. 네. 그치? 그러니까 우변에는 나머지만 남을 거고 좌변에는 얘가 남기 때문에 요런 결과가 도출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건데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바로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나머지만 궁금한 거야 지금. 나머지만 궁금해서 2x제곱 플러스 4x 빼기 2라는 빼기 3이라는 요식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만약에 나머지 정리를 몰랐다면 이거는 직접 얘를 얘로 나눠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머지 정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얘로 나눈 나머지는 목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내가 궁금한 건 뭐야? 나머지만 궁금한 거지. 그치? 그러면은 요 식을 fx라고 한다면 요식을 fx라고 한다면 x-2로 나눈 거니까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 2죠. 따라서 f2가 될 거예요. 그러면 2를 대입하시면 되니까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8 더하기 8 빼기 3이니까 얼마? 13. 이렇게 나머지를 다이렉트로 구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이게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이유입니다. 자,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면 행복하죠. 그죠? 항상 1차식으로는 나오는 것만, 나누는 것만 나오면 어때? 행복하겠지. 그치?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정의, 워밍업 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나머지 정리를 구할 때 우리는 뭘 이용해서? 항등식의 미정계수법을 이용해서 뭘 구하자? 나머지를 구하자. 이게 나머지 정리의 목적이야. 그것만 잘하면 돼, 우리. 됐니? 됐니? 자, 그러면, 잘 봐잉. 그러면 자, 지금은 1차식으로 나눈 것만 했잖아요? 그죠? 그럼 2차식 이상이 나누는 식인 경우가 있겠죠? 나누는 식이 2차식, 3차식, 4차식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4차식은 안 나오고요. 보통 2차식, 3차식까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는 어떤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냐면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항등식을 안 줘. 그럼 내가 항등식을 세워서 나머지 정리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 능력이 나머지를 정하기가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나머지가 뭔지 몰라. 나머지를 정하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바로 미지수를 놓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항등식에서의 미지수는 x예요, 계수예요? 계수라고 그랬죠. 정확히 얘기하면 미정계수를 내가 임의로 놔줘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잘 봐. 예를 들어서 나누는 식이 아까처럼 x 빼기 알파 이런 식의 몇 차식?
1차식인 경우. 그죠? 자, 나누는 식이 1차식이면 우리는 나머지를 뭐만 놓으면 돼요? 나머지를 A로 놓으면 되죠. 상수. 하나만 놓으면 되는 겁니다. 미정계수가 하나란 뜻이에요. 자, 근데 나누는 식이 예를 들어서 2차식이면 나머지 미정계수죠? 미정계수는 얼마? AX 플러스 B로 나야겠죠. 일반적인 형태. 1차식의 일반적인 형태. 자, 근데 얘가 0일 수도 있죠. 왜? 상수할 수도 있을까? 2차식 이야기만 하면 되니까. 됐니?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나누는 식이 3차식인 경우에는 나머지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2차식의 형태로 주어져야겠지. 됐니? 그럼 잘 봐잉. 세 가지가 나왔죠. 미정계수 몇 개? 한 개. 미정계수 몇 개? 두 개. 미정계수 몇 개? 세 개죠. 숫자 아까 몇 개 대입했어? 한 개 대입했죠. 몇 개? 두 개 대입할 겁니다. 얘는 세 개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식이 몇 개가 나와요? 세 개가 나올 거예요. 그 세 개를 연립할 거예요. 이 얘기예요. 항등식이 문제에서 아까처럼 주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더라고요. 됐습니까? 아니, 이런 능력들을 식을 보는,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지금 아까 앞에 시간에 A급 시간에 유리수와 순환수술 하면서 어떤 식을 숫자로 바꾸거나 숫자를 식으로 바꾸는 걸 했었지. 그치? 고등수학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한글로 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수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혹은 수식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한글로 아, 이런 의미구나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식 세우는 능력. 됐죠? 나머지 정리를 잘 하려면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할게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x라는 친구가 있어요. fx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fx가 뭐 예를 들어서 2차식이다 라고 되어있다고 해봅시다. 2차식이다. 근데 자, 만약에 이런 식이 주어져 있는데 f2가 3이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고 해보자. 그러면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 나머지 정리에서는 f2가 3이다 라는 것을요 우리는 어떤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fx를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나머지 정리를 보시면 fx를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거꾸로요. 이걸 봤을 때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되는지 해볼까? fx는 나누면 x-2 곱하기 몫은 뭔지 모르겠어. qx 더하기 얼마? 3. 나머지가 생기겠지? 그치? 나머지가 생길 거야. 근데 여기다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볼게 내가. 그럼 2를 집어넣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가 돼? 0.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 뭐만 남아? 나머지 r만 남죠? 자, f2 쓸게요. 아, 그럼 나머지 r이 얼마야? f2네. 자, 근데 문제에서 f2가 3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3이네. 그러면은 나머지가 3이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